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전 군도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둠스데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둠스데이 전쟁에 대해서 알려면은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스테이터스를 분석을 하려면은 이 데미지 계산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말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넷이 좋냐, 달리아가 좋냐,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쿠라가 좋냐, 뭐 줄리안이 좋냐, 여러분들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영웅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는 어 먼저 얻으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비를 사냥해 보면 돼요. 1대1로. 그 대신에 이제 줄리안 같은 경우에는 버프, 디버프 형태잖아요. 이런 영웅 같은 경우는 좀비 사냥으로 성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아레나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아레나에서 성능이 괜찮다 싶으면은 필드에서 써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전쟁 몇 번 하면 대충 견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좋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쓰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레나 테스트를 계속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 아레나 5대5 전투가 되면 이거의 성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르블랑을 무조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5부대 버프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무과금일 경우에는 1개일 거예요. 1개. 500M 넘는 스쿼드가 1개. 500만이죠. 이 정도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르블랑 쓰면 엄청 효과가 좋겠죠. 5부대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부대에 르블랑을 써도 효과가 적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분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족했던 이 5부대의 성능이 동시에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적인 유저의 커트라인이에요. 전쟁 평균. 그러니까 필드에 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한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겠죠. 한 이 정도 있다고 쳐요. 제 다수 스쿼드가. 그럼 싸우면 어쨌든 이 정도의 차이 때문에 제가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한 요 정도라고 쳐요. 근데 르블랑 버프를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럼 갭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강해져 봤자 이 정도 강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퍼센트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미 퍼센트가 막 300% 가까이 되잖아요, 버프 수치를 보면. 그래서 300%에서 뭐 한 20% 30% 올라봤자 이 정도밖에 안 오르잖아요. 10분의 1 밖에 안 오르는 건데 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버프가 한 100% 내외일 거예요. 근데 한 20%가 온다 그러면 20%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비율로 치면 이게 수치가 100인데 120%가 됐어요. 20%가 더해져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통 수준이라고 치면 150%라고 칠게요. 필드에 나오는 사람의 평균 수준이라고 치면, 아니다,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한 180 정도 될 것 같아요. 버프 수치가. 그 보고서에서 보면은 버프 수치가 나오거든요. 한 140인데 20% 오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50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20%가 올라도 저는 25에서 27이 되는 거잖아요. 에이펙스 하위권들에 보면 140%에서 160%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20%가 올랐어요. 근데 비율로 보면은 14%가 증가한 거고 8%가 증가한 거예요. 기본 데미지가 얘가 100이라고 치면은 이 100에 140%를 더해갖고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100이면은 240이 되는 거겠죠. 저는 37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동을 하는 거라서 효율이 다릅니다. 같은 20%라도 이 250 저랑 여기 있는 140%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이 효율 차이가 달라요. 같은 20%여도 14%고 8%입니다. 그래서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이제 이쪽 분들이 효율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좋다 뿐이지 실제로 싸우면 다 질 거 아니에요? 1번 부대는 이만큼인데
2번 부대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3번 부대는 여기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평균 유저 여기로 치면은 손해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르블랑 버프를 받아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손해예요. 손해가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싸울 때는 안 좋은 거죠. 이 명목상 효율만 좋은 거고 그냥 안 내보는 게 이득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번 때가 여기라고 치면 2번 때는 이 정도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3번 때도 뭐 이 정도 되겠고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1, 2, 3번 때 콜라보 장비니까 이제 4번 때 이사벨라까지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떨어질 거예요. 5번 때는 콜라보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 나오면은 이 평균이랑 싸웠을 때 이만큼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브랑이 훨씬 효과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효율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제 인제 절대적인 수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효율은 이분들한테 르블랑이 좋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르블랑을 쓰는 게 이득이다. 이런 개념을 일단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인제 이거는 그냥 잊어 주시고 여기부터 가면 됩니다. 아마 전쟁 리더를 하실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인제 지금 DLS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영웅은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번이 워크숍 레벨이 중요하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6레벨 왜냐면은 이게 예전에 15레벨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25레벨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16레벨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효율이 떨어져요. 급격히. 이거 1이 좋은지 16 끝이 좋은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레벨업에 필요한 자동차 금속에 비해서 여기까지가 효율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웅 장비가 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6레벨 6개를 찍는 게 더 좋아요. 부대 화력, 보호력 때문에. 근데 인제 '나는 영원히 한 병력만 키울 거다. 5부대를 다 보병 아니면 기병 아니면 공병 이렇게 할 거다.'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이게 더 낫겠죠. 왜냐면 나머지를 안 올릴 거니까.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여러 부대를 쓰겠다.'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공병 올인은 안 좋습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다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쓸 거면은 골고루 올리는 게 좋고요. 기병과 보병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병의 경우에는 광역기 영웅을 뒤에 붙여야 돼요. 에일린, 루이스, 미야모토, 에렌 이런 것도 광역기가 있는 거죠. 그런 영웅을 쓰고 보병일 경우에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르블랑, 비앙카, 줄리안, 마르코 이런 디버프, 버프 영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 골고루 올릴 사람들은 섞으면 되겠죠. 근데 기병의 경우에 좀 애매한데 기병은 5부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병은 한 2-3 부대 정도 최대 잡으시고 인제 그 이상으로 갈 거면은 공병과 보병을 섞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것도 버프 부대로 써야 됩니다. 버프 부대가 살아서 이 친구들에게 버프를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보병을 버프 부대로 써서 이 친구들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은 결국 공격력은 아처가 제일 세거든요, 필드에서. 광역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라이더는 1대1이 강하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얘를 인제 버프 부대로 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거리에서는 이렇게 쓸 확률이 있고 이제 원거리로 가면은 이렇게 갈 생각이에요. 보병은 이제 주둔이나 랠리 그걸로 쓸 거고 아마 주둔으로 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려면은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20 분이거든요. 이거를 아마 편집을 하면 한 1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비스트죠, 비스트. 필드 이 3개를 맞추셔야 되고 이 우선순위대로
모아주시면 되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전쟁에 이게 중요하다. 스펙을 올리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걸 보면은 4개가 있죠. 유비 매칭이 하나 더 생겼죠. 근데 여기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금방 피어리스로 넘어갑니다. 이 3개를 봤을 때 이 2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2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활성 인원 차이라서 그냥 숫자 차이예요, 막말로. 숫자랑 접속률 차이. 이 엘리트도 이게 상위 하위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역전이 돼요. 엘리트 하이가 에이펙스 로우보다 더 빡셉니다. 이렇습니다. 엘리트 하이가 에이펙스 로우보다 더 세요. 여기 대표용 인명은 NT가 있고, 피어리스 하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피어리스의 왕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에이펙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피어리스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사만 많은 거지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에이펙스 한 200M? 200M 정도랑 이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150M 때 다 이겼어요. 저는 150M 때도 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일단 병사 많은 것부터가 압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소수 정예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숫자가 많은 거죠 더. 근데 여기 대장이 여기보다 셀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지금. 근데 인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된 사람들은 여기 맞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신규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뉴비 매칭에서. 빠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이 정도 제가 인제 아는 분이 이름이 정확히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분이 아마 화이트 로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이분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제 이름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EV인지 이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다음 인제 고래가 아니다, 또 한 분이 보리스, 지금 제일 돈 많이 쓰는 분이죠. 에이스 연맹. 이 2분이 인제 저 다음으로 돈 쓴 분들인데 그 외에도 인제 고래분들 마이키, 오마이 이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인제 게임을 접었어요. 이분이 지금 사코 대장이죠. 그 만보블루도 있죠.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늦게 게임을 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빠르게 인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수준은 여기에 도달했는데 인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과금분은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연맹이 인제 골치 아파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 고래들이 왜 접냐, 제가 왜 엘리트로 내려가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모든 아이템을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보상이 얻을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고래들도.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인제 힐보 때문에 인제 중간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게 문제고, 그거는 일단 고래가 왜 그만두는지 한 2편인가 올렸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전쟁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에이펙스에는 스웜이 있어요. 엘리트에는 스웜이 없습니다. 모든 걸 집결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엘리트랑 피어리스랑은 같습니다. 여기서 인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타워를 5부대로 두들기면 당연히 손해겠죠, 공격하는 쪽이. 하지만 그래야 보이드 타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어 지금 문제가 됐냐면 보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나오기 전에는 스톰을 치면 타워가 깨졌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타워를 깨려면 3랠리 플러스 2 웨일의 스워, 그러니까 10부대죠.
이게 10부대 제한인데 랠리 포함해서 10부대 제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제 전쟁 영상을 몇 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깨지는 조건입니다. 주동학생이 없는 순간에. 이 3만을 넘기려면 이게 필요한 거고, 문제가 인제 보이드가 여기에 더해진다? 그러면은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필승 공식인데 보이드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죠. 이 리필이 완벽했을 때 보이드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승리 공식이고 에이펙스가 아니죠 지금. 이게 공식인데 이제 조건을 하나씩 볼게요. 어 에이펙스에서는 이게 되죠. 이게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에이펙스에서는. 근데 이제 엘리트에서는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안 되는 거를 이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안 되죠. 이거 다른 건 다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저번 군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필이 퍼펙트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체이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어 계속 깼죠. 깨는 것도 보여드렸고 이 상황이고, 이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엘리트 상위 그리고 에이펙스 하위에서는 이 상태고, 인제 피어리스나 엘리트 하위로 내려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헷갈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피어리스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보이 뭐 한두 명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조건이 다 되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 조건 자체가 안 돼요. 여기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봤을 때 여기서 하나씩 조건을 맞춰 가시면은 피어리스에서 세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이드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사라지겠죠. 퍼펙트 리필 이거는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면 쪼금 이제 승리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3 랠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팀이 이기겠죠, 군도에서. 그리고 피어리스인데 2 명의 고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톰을 쳐요. 이것도 되죠. 그러면 무조건 타워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에이펙스 로우에서 엘리트 로우 요 연맹들이 고래를 2 명을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해서 이 조건을 맞췄어요. 스톰을 쳐요. 그러면은 조건이 되죠. 얘도 인제 조건이 되겠죠. 이것도 훈련으로 극복을 하고 이게 되는 연맹은 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게 다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연맹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맹은 대피소 타고 이동하는 게 안 돼. 아니면은 사람이 줄었어. 그러면은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이제 본인들도 편한 거고요. 그리고 고래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인제 내려가는 거죠. 이 조건을 하나씩 만족시킬 때마다 이거 세지는 거예요, 이 연맹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만족을 시킬 때마다 점점점 연맹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래를 2명 이상 데리고 온다. 이 3 랠리는 군도니까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고래가 많으면은 인제 타워를 여러 개를 이렇게 칠 수 있겠죠. 동시에 공격하면 이 사람들도 동시에 수비를 해야 되니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나 제네시스 같을 때도 동시에 공격해서 뚫을 수가 있어요, 고래가 많으면. 그리고 퍼펙트 리필을 위해서 인제 중간 사람들도 많아야 돼요. 절대적인 인원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고래와 일반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 모집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전쟁 리더는 이 조건을 갖추고 "어디를 공격해라." 이거를 지시를 해야 되고, 사람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요구 조건을 맞추고
인제 그중에서 뭐 한 명이 보이드를 얻으면은 그 사람 주둔시키고 나눠서 역할을 부여하고 이 에이펙스는 고래 한 명이 뭐 공명, 보병, 기병 랠리를 다 할 수 있겠죠. 인제 뭐 이거는 바뀔 일이 없겠죠. 이거는 크게 바뀔 일이 없을 거고 이제 영웅의 등장에 따라서 아니면은 전체적인 스펙이 오르면 보이드도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드 2센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쓰면 바로 깨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이드 스텔라나 뭐 그런 보병 영웅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수험에 따라 갈리고 이 수험은 고래가 제세를 깎아먹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승리 공식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 조건이 안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퍼펙트 리필이 안 된다. 보통 3랠리는 나옵니다. 여기는 이 3랠리 자체가 안 나오고요. 고래도 없고 리필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연맹이 에이펙스 상위에도 있어요. 이 조건을 못 맞추는 연맹이 에이펙스 상위에도 있는데 그분들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농부맹. 고래가 없더라도 이게 되는 연맹들이 있어요. 이런 연맹은 좋은 연맹이죠. 고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돼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다. 아, 또 하나 있네요. 필드 컨트롤. 필드를 먹어야 된다. 이것도 조건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금 50분이 됐거든요. 초반에 그거 뭐 스탯 얘기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였고 이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승리 공식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이시는 안 돼요. 이게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유가 이 조건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체이시가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이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장을 기억을 해주면 연맹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더 모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